평범한 일상 속 아무렇지 않게 스쳐가는 순간들. 하지만 그 찰나의 균열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칼을 드는 남편. 사랑이라 믿었던 후원이 살인의 이유가 되었던 그날. 반말 한마디에 칼을 휘두른 손.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고아두게 되라는 오타로 날아왔을 때 우리는 그 절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찜찜하게 만들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 날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50년의 사랑을 17번 칼로 찢어낸 남자. 전북 군산 새벽 4시. 적막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칼을 꺼낸 그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가슴에 그는 첫 칼을 꽂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7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아내의 가슴과 몸통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내 앞에서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죽였소. 그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무려 5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망상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왔고 아내와 자식들은 그를 치료하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따뜻한 노력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의심은 결국 살해로 번졌고 그날 새벽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추억을 잔혹하게 찢어버렸습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그림자에 잠식당한 한 남자. 그는 끝내 자신을 가장 아꼈던 사람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보호였지만 그는 그것을 음모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엄마 이름이잖아. 몸에 새긴 거짓말, 마음을 찢은 배신. 결혼 2년 차의 어느 날 아내 A씨는 시댁을 방문하다 남편의 옛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연 상자 안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한 복장의 커플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의 몸에 동일한 위치에 새겨진 커플 문신. 그 문신, 그녀는 남편 몸에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마 이니셜이야. 하지만 상자 속 사진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여자친구와 나눈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고 그 문신은 변명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와서 지울 수도 없잖아. 돈도 많이 들고 엄마 이름이랑 같잖아. 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말에도 그녀는 그 결혼을 더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건 문신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후원자와의 성관계 중 질식사. 사체 위에 물을 뿌린 남자의 말. SNS로 활동하던 여성 BJ의 집. 그날 새벽, 그녀는 VIP 후원자인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곧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성관계 도중 그는 그녀의 목을 졸랐고 숨진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나체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집을 들락거리며 시신에 물을 뿌리고 그녀의 소지품을 서울 각지에 유기했습니다. 사건을 강도치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믿을 수 없던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그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그녀는 도피 자금을 쥐어주며 도망을 도왔고 이 기막힌 공범 관계는 결국 경찰에 의해 모두 들통났습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25년형. 그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에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랑이라 착각한 감정은 결국 살인의 이유가 됐습니다. 네 번째 사건. 같이 마시자며 시비. 반말 한마디에 날아든 칼날. 제주 연동의 한 술집. 평소처럼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오가던 그날 밤. 6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한잔하지? 무심히 그 말을 무시한 상대. 그것이 A씨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상대가 반말을 했다는 말에 그는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고 흉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테이블을 넘어 거리까지.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추격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그는 제압됐지만 그날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감정의 뇌관을 건드렸고 결국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고화두개투 문자 속 오타. 그 안에 숨겨진 절규. 새벽 2시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에는 말없이 흐느끼는 여성의 울음소리. 몇 초 후 전송된 문자 하나. 고화두개투. 경찰은 처음엔 무의미한 오타라 생각했지만 문장의 잡한 위치를 조합해본 결과 그것은 도와주세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곧바로 코드원이 발령됐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피투성이 여성과 그 옆의 교제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고 손가락 하나로 남긴 그 오타 한 줄에 온몸의 공포를 담아 보냈던 겁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절규는 읽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문자였으니까요. 여섯 번째 사건. 장애인을 신용카드처럼 30대 남매의 사기극.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 장애인 C씨. 그는 두 남매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악용됐습니다. 남매는 C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그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갚을게. 너한테 피해 안 줘.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만 통신요금은 체납됐고 대출은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C씨는 알지도 못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매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뜨린 신뢰, 이용당한 마음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벌금은 내려졌지만 양심은 과연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때때로 믿음보다 의심에, 사랑보다 집착에, 그리고 이성보다 분노에 더 쉽게 기울어집니다. 단 하나의 문자, 단 하나의 사진, 혹은 단 하나의 오해가 어떤 이에게는 삶의 끝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이야기들은 말해줍니다. 그 모든 비극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괜히 찜찜해지셨죠? 그게 정상입니다.